거래대금이 한 27억 정도 되네요. 근데 27억이 뭐 많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중형주 있죠, 중형주. 예. 중형주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고. 우선 인트로바이오 다름이 아니라 아까 그 지분 현황을 좀 볼까요? 요거부터 살짝 보고. 최대 주주가 윤성준이란 분. 14.35% 윤성준. 각각 대표요? 뭐지? 윤 씨네요. 네, 각각 대표. 공동 대표인가? 윤성준, 윤경원 각자 대표라고 하네요. 윤경원하고 하여튼간 가족 같지 않나요? 하여튼간 뭔가 윤씨 돼가지고 뭔지 가족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윤성준하고 윤경원인데요. 윤성준, 윤경원 증여 수중 2월 15일 날 진행했고 2월 15일 날 아까 봤죠? 요거는 아까 봤고 그 다음에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도 4.90% 갖고 있죠. 뭐 그렇게까지 많이 매도 때린 건 아니더라고요. 마이너스 0.01% 정도 장내 매도, 마이너스 0.08 장내 매도 해가지고 4.90% 됐죠. 4.98, 4.99에서 또 매수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다른 건 없네요. 뭐 증여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미래 에셋 자산에서 들어온 부분이 있고 이런 거 있고요. 뭐 지분은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재물을 좀 볼까요? 재물은 투자 지표를 살짝 보게 되면 네, 부채 비율은 높진 않네요. 그쵸? 네, 100을 넘진 않으니까 순부채 비율은 마이너스 나오고요. 야, 그래도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가? 이자 보상 비율은 최근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이전에는 그래도 영업이익 플러스였는데, 네, 플러스였네. 2분기 정도 마이너스? 2분기 정도 마이너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은데. 자본잉여, 자본 유보율은 600% 정도. 자본잉여금은 약간 증가하긴 했는데, 800억 정도. 이 잉여금은 102억, 127억, 115억, 236억, 220억. 그래도 약간 증가하는 면이 있네요. 아무래도 영업이익에 돈을 버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많이 많이 증가. 여기서 갑자기 증가했네. 뭐지? 여기서 증가고 그 다음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하겠네. 매출액은 3분기 때 이걸 봐야 되겠다. 잠깐만 이걸 보기 전에 공시를 봐야 되겠네요. 뭐야? 3월 6일 날 어젠데요. 이거 공시 하나 나왔는데. 네, 신탁 계약에 의한 이거 자사주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진행 상황이죠. 지금 약 29억 9,700 약 30억 원 정도? 30억 원 정도 자사주 매입인 것 같습니다. 여기죠. 자기 주식 보유 현황겠죠. 30억이죠. 30억.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근데 이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는 뭐 30억이라도 적은 건 아니니까. 그래도 12월 23일까지의
지금 약 9,200원에서 8,777원 이 정도. 예, 여기에 좀 취득하고 있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매출액은 작년 대비 좀 줄어든 건 있죠. 293억 원이었는데 올해 죄송합니다. 직전 사업 연도, 직전 사업 연도 그러니까 이게 올해는 아니고 이렇게 2022년이 되겠죠. 이거는 당해 사업 연도는 이거 이 직전 사업 연도는 2021년이겠죠. 올해는 2023년이니까 이건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직전 사업연도, 당해 사업연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튼간에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293억 원,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40억 원 정도. 그래도 매출액은 있네요. 많은 건 아닌데 이 정도면 뭐 그냥 바이오 회사에서 그냥 있다. 급감했죠. 적자 전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했다. 직전 사업연도에서는 100억 원이었는데 14억 원 정도, 14억 7,900만 원 정도가 적자 전환했다.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 근데 법인세 비용은 플러스가 됐네요. 영업의 수익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21.33%, 100억이었는데 83억이죠. 야, 잠깐만, 이게 뭐야?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잘못 봤나? 맞는데? 100, 1000, 83억이야?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 83억인데? 아니,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는데 83억이 일로 들어왔다고? 뭐지? 이상한데? 영업이익이 여기서 100억이었잖아요. 290억, 100억. 그 다음에 법인세 비용 그래가지고 105억이 됐어. 이것까지 맞아. 맞는데 여기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됐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14억 7,900만 원이 적자 전환됐대. 근데 갑자기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이익으로 83억이 들어와 버렸는데? 그렇다면 지금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영업이익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물론 제가 추정하는 거예요. 제가 추정하기는 원래는 83억이라는 이 돈이 영업이익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영업외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계속 사업비로 83억이 들어온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영업이익이 진짜 적자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진짜 적자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아니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진 않거든. 갑자기 여기서 83억이 들어오기가 쉽잖아. 여기가 100억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러면은 아마 저게 재고라든지 재고 관리에 했을 적에 재고 관리 쪽에서 뭐라고 하지? 하여튼 그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게 바뀌어서 들어왔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영업이익이 진짜 마이너스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마이너스가 아닐 수 있어. 이렇게 들어오기가 어렵죠. 아무리 영업의 수익에서 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83억이 들어오기는 어렵죠. 이렇게 못 들어오죠. 그러면 뭔가 계정상 이렇게 바뀌는 게 있어. 제가 그 계정명을 까먹었는데 제가 그 바뀌는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기는 어려워.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단기 그러면 이게 적자 전환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적자 전환이 아닐 수. 그 단기 순이익은 예, 플러스죠. 그래서 그런 건 있는 거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보기에는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물론 그 구체적인 것은 이 사업 보고서를 좀 더 살펴봐야 하긴 하겠지만 예, 이렇게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적자 전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건 되겠죠. 이 당해 사업연도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매출액이 52% 줄어든 건 안 좋은 건 맞죠. 예, 매출액이 줄어든 건 안 좋은 건 맞는데 이거 자체가 진짜 오리지널 적자 전환이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일시적인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다시금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긴 하겠죠. 좀 회계적인 부분이 아닌가? 좀 그렇게 고려되고요. 뭐 직전 사업연도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그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보게 되면은 뭐 자산은 이제 줄어들긴 했어요. 약 100억 원 정도 130억 원 정도 줄어들긴 했는데 뭐 부채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부채도 520억 원에서 네, 340억 원으로 줄어들었잖아. 예, 그러니까 부채가 좀 많이 줄어든 거죠. 비율로 보게 되면. 그리고 오히려 자본 총기가 증가했습니다. 직접 사업연도보다 당해 사업연도가 자본이 오히려 약간 더 증가했어요. 자산 총계는 줄어들었는데 자본은 더 증가했습니다. 코비드19 진단키트 완제품 매출 및 이익 감소. 진단키트 그 부분이 좀 있어서 좀 매출이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 거죠. 코비드 원료 공급 매출 및 이익 감소. 요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 제목 이게 적자 전환에 오히려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딱 보기에는 적자 전환 보이는데 저게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세한 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더 보시고 그렇고 그런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에서 자본 총계가 약간 증가고 그다음에 자본금이 168억에서 170억. 크게 증가한 건 없죠. 자본 잉여금이 살짝 증가했는데 뭐 크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고 예, 전환사채 같은 거 있었나 보죠. 그러면서 오히려 플러스가 된 거죠. 예, 오히려 더 샀네요. 네, 더 주식을 샀네. 자본으로 들어왔네요. 자기 주식은 오히려 더 자기 주식 증가죠. 예, 그건 자기 주식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예, 자본 쪽은 뭐 크게 문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거는 그냥 환산 관련 외환 차이 적립금이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거 아니고. 이 잉여금이 증가를 하죠. 102억 원, 127억 원, 115억 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증가하죠? 100억 원이 증가해 버리네. 111억 원이 증가하는데. 111억 원이 증가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러다가 살짝 빠지죠. 잠깐 이게 저렇게 증가하기가 111억 원이 들어온다고? 벌어들이는 돈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서 들어와야 될 건데. 아, 들어왔네요. 예. 그럼 저 맞네. 그쵸? 22억 원, 25억 원, 네, 마이너스 12억 원,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이 121억 원이잖아. 예, 그러면 이제, 예, 그러면 들어왔죠? 예, 그럼 맞아요. 예, 그러면, 그렇다면은 맞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현재 220억 원, 약 200억 원 정도죠. 200억 원이라고 한다면은 연간을 봤을 때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러면 보시다시피 증가하죠. 예. 결손금 발생하다가 네, 31억 원, 127억 원, 그렇죠? 그리고 200억 원 증가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러면 자본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죠. 예, 자본 쪽에 크게 문제 없고 자본 쪽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뭐 이쪽도 크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지금 야 들어왔는데 아니구나 이건 저거구나 쏘리 죄송합니다. 영업활동 현금을 보게 된다면은 네, 우선은 영업활동 플러스죠. 18억 원.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은 뭐야 이렇게 많이 나갔어. 300억 원? 300억 원이 쫙 나가버렸는데 어디로 나갔죠? 300억 원이? 아 유동금융자산으로 약 450억 원이 빠져나갔으니까 이것도 뭐 나쁘지 않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쪽도 나쁘지 않네요. 다 괜찮네. 현금성 자산이 646억 원이었는데 368억 원. 근데 이 368억 원은 여기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거 뭐죠? 투자활동 현금은 여기서 300억 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까 보셨다시피 유동 금융자산이 돼서 이거 나쁘진 않습니다. 이거 어차피 현금성 자산일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고 그러면 현금흐름표도 문제 없고 손익계산서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매출액 매출액 77억 원 그러다가 이제 60억 원 최근에 이제 안 좋아졌죠 코비드 그거로 인해서 그래서 28억 원까지 매출액이 좀 빠진 건 있고 매출 원가도 매출 총이익도 좀 빠졌죠. 물론 이제 그 이 회사의 영역 그거 있어요. 코비드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최근에 2분기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의 영역은 있어요. 이 진단키트 쪽인 것 같은데 당연히 이쪽은 있습니다. 금융수익이 갑자기 들어와? 금융수익이 192억 원이 들어오네. 금융수익은 왜? 기타? 기타를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서 찾아보시고 지금 그 금융수익으로 177억 원 영업의 수익으로 갑자기 확 뭐 들어온 게 있긴 하네요. 네, 그걸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하튼 간에 들어오면서 이제 돈이 들어온 거죠. 예. 영업 외쪽으로 뭐가 이렇게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어 매출 총이익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요거는 한번 볼까요? 매입 채무 회전율은 증가하죠. 매입 채무 회전율 증가하는 부분 이것도 긍정적이죠. 뭐 재무상으로는 크게 문제 되는 부분이 안 보이네요. 저건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비드의 영향으로 인해서 좀 매출이 줄어드는 건 있습니다. 매출도 줄어들고 뭐 영업이익도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그건 맞긴 맞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뭐 맞는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또 팔로를 또 개척하면 되는 거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일로 들어온 거죠. 단기 금융 상품이 증가해 버렸죠. 그러니까 단기 금융 상품으로 돌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어차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채권 줄어들죠. 예, 그 매출채권 줄어들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맞아요. 예, 그 코비드의 영향으로 해서 이 회사가 그 매출도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어든 건 맞긴 맞습니다. 예. 비유동 자산에 뭐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고. 유동 금융부채 쪽도 예, 줄어들고 있죠. 단기 파생 요건 아닌 거고. 요게 줄어들긴 하네. 단기 파생 상품 부채. 근데 뭐 큰 건 아니라서. 그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 사채는 CB는 사라졌잖아. 이거는 컨버터블 본드. 이거는 지금 컨버터 본드니까 이거는 지금 사라지면서 없어졌잖아. 그렇죠? 없어지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절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자본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 이거 정리가 됐잖아요. 예, 최근에 3분기 안 나오잖아. 안 나오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긴 하겠지만 예, 없잖아요. 지금. 예, 정리가 된 거죠. 사채 쪽은. 비유동 금융부채 쪽은 비유동 금융부채 크지 않네. 비유동 금융부채가 거의 없네요. 2억밖에 없네. 장기 부채도 4억밖에 없네요. 거의 없네. 뭐 이 정도면 크게 문제될 회사 대세는 아닌데요. 네. 네, 그래서 뭐 재물을 좀 살펴봤는데 현금흐름도 봤고 아까 네, 자산 쪽하고 부채도 좀 봤고 자본도 봤고 그러면 이제 재물은 이 정도면 다 본 거죠. 그럼 뭐 재무 쪽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네요. 예, 아까 지분도 보셨죠? 예, 증여하고 그다음에 미래에셋 운용 자산 좀 들어왔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이런 것도 보긴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급여 관련된 거. 어, 직원 수 볼까요? 직원 수가 102명이었는데 그래도 100명 정도 되네요. 직원 수.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 100명인데 이제 95명으로 줄어들긴 했죠. 한 7명 퇴사했나 봐. 급여도 뭐 그냥 3,800만 원 정도? 단기 급여 1인 이거 아니구나. 쏘리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얘기했다. 단기 급여 총액이니까 100만 원 단위 1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니까 38억이네요. 38억. 단기 급여 총액이 1인 평균 급여가 4천만 원. 4,200만 원. 뭐 크게 변화 없네요. 이것도.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큰 문제 없어 보인다. 그리고 머리 아프지 이렇게. 오늘은 이것만 해야 되겠다. 머리 아픈데요. 인트론 바이오 최근에 3월 6일 날 분자 진단용 소재 R스퀘어 출시했다. 뭐 탄저근 치료제 이런 것도 뭐 하죠. 미국의 FDA 희귀 의약품 지정 수십 종의 탄저균 향균 효능 탄저균 감염 치료 바이오 신약 발 200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뭐 이런 것도 유효성 확인하고 그랬네요. 1월 26일 날. 뭐 이런 것도 있고 탄저균 치료제 뭐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진단 제품 국내 인허가. 그다음에 분자 진단용 소재 뭐 아이스케어도 출시하고. 3월 6일날 진단키트 자동화 생산시설 GMP 식약처 인증. 뭐 나쁜 건 없죠. 네, 그러면은 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수급도 볼까요? 어,
그 다음에 공매도도 그렇게 없는 것 같은데. 종목 자체가 공매도를 못 때리는 종목인가? 네, 공매도가 없죠. 네, 공매도 거래량도 없고, 그렇죠. 잔고 수량만. 공매도 잔고 수량만 존재. 잔고 수량이 약간 증가긴 하네요. 없는데 뭔가 증가긴 해. 대차를 해서인가? 네, 크게 뭐 대차 거래 그런 것도 크게 없죠. 2월 21일 날 대차한 부분이 있다. 2월 21일 부분이요. 여기서 대차함 상환했는데 상환하고서 올라가 버렸죠. 근데 저거는 뭐 그냥 그런 거니까. 여하튼간에 이렇습니다. 뭐 재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회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아.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기였죠, 그죠? 여기에서 돌린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공간이 있는 거죠. 요 공간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거래량도 좀 들어오고서 예, 매집봉도 만들어졌죠 여기. 예, 만들어준 상태에서 오늘 롱바디 화이트 상승장학기 화이트 캔들 나왔고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양새가 있고, 그리고 수급으로 보게 된다면은 투신 쪽에 좀 들어왔고 금융투 쪽가 들어오고, 개인들이 매도 때리네요. 개인들이 37만 주 매도 때렸고 외국인들이 9만 7천 주 들어왔고, 기관계 쪽도 3,992주가 매도가 나는데 금융투자가 3,252주가 들어왔고, 사모펀드에서 던졌구나. 사모펀드에서 예전에 좀 물량을 많이 던졌었나 보네요. 그런데 최근에 투신해서 투신하고 금융투자가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도 물량 들어오죠. 기타 법인이 28만 3천 주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금융투자, 투신,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이 물량 다 털고 있네요. 기타 법인이 들어오는데? 야, 기타 법인은 왜 들어오지? 기타 법인 애들이 들어오는데?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28만 3천 주가 들어오는데? 기타 법인은 뭐냐? 기타 법인 쪽에서 들어온다. 기타 법인에 뭔가 냄새를 맡은 건가? 냄새를 맡아서 들어오는 건가? 기타 법인에서 물량이 확 들어오는데? 왜? 뭐가 보이는 게 있나? 기타 법인이 확 들어온다. 야. 개인들은 던져버리고. 여하튼 간에 법인 쪽에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던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여하튼 이 종목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인트로 바이오는? 네,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시면 좋아요, 새로우신 분들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